6째 날 유리의 집. 나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났다. 일어나자마자 내가 한 일은 수아가 무사한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녀가 무탈하게 잘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곤 안심이 되었다. 나는 조심스레 일어나 옆방으로 건너갔다. 어젯밤엔 대체 뭐였지? 그 기억 속에서는 내가 무당한테 가는 대신 유나 아시아 만났고 그 후에 수아가 살해당했어. 그리고 의문의 여인과 얘기를 나누다 그녀가 수호신인 걸 알게 되었다. 나는 다시 주머니를 확인했다. 그간 이 놀이개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어. 나는 놀이개를 다시 손에 꺼내들어 확인해보았다. 이게 왜 갑자기 빛나기 시작한 거지? 옆방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일어났어? 응, 찾았어. 그 놀이개는 뭐야? 처음 보는 건데? 뭐라고 대답할까? 나는 수아에게만큼은 뭐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녀를 신뢰하고 있었다. 무슨 생각해? 너는 이 마을에 수호신이 있다고 믿어?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는 그녀에게 놀이개를 건넸다. 너 어제 오늘 좀 이상한 거 알아? 지금 진지하게 묻고 있는 거야. 그런 걸 왜 묻는 건데? 내가 말했던 정체불명의 여인 기억나? 응. 그 여인이 마을의 수호신이었어. 뭐? 나 말고는 그 여인을 본 사람이 없었어. 내가 꿈을 꾼 거라고는 생각했어. 그리고 이 놀이개는 내가 마을에 돌아오기 전날 그 여인이 나한테 준 거였어. 어젯밤 주머니에서 빛나는 게 있어 확인해보니 이 놀이개에서 빛이 나고 있더라고. 그 후에 갑자기 그동안 없었던 기억들이 내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어. 너 혹시 자다가 꿈꾼 거 아니야? 아니야. 어떤 기억이 있었는데? 유나 아시아 수호신에 관한 거였어. 기억 속에 나는 관아에서 아시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아시아 한 번도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는데도 서로 아는 사이였던 느낌이야. 기억 속에 나는 의문의 여인에게 수호신이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어. 그녀는 내 말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있었다. 그렇구나. 그럼 범인은 누구야? 그건 아직 모르겠어. 장승 같은 것도 수호신이잖아. 그 안에 영혼이 깃들어 있는 걸까? 원래 마을을 수호하고 악기를 쫓기 위해 세워진 거라잖아. 인간의 형상으로 모습을 드러내시기도 하다던데 내가 본 게 그런 걸까? 그렇구나. 사실 나는 원래 미신 같은 건 잘 안 믿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오늘 오전에는 서쪽 사원에 가는 거야? 그러려고. 말 타고 가면 금방 갈 거야. 가기 전에 잠깐 가져갈 게 있는데. 좀 이따 우리 집 앞에서 다시 볼래? 그래. 그럼 조금 이따 봐. 수아는 그녀의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동안 말을 타고 나갈 차비를 했다. 잠시 후 그녀를 집 앞에서 다시 만났다. 우리는 말을 타고 사원이 위치한 마을 서쪽 길을 따라갔다. 서쪽 사원. 여기도 오랜만이네. 그전에도 왔었어? 응. 가끔 와서 공양 올리고 기도도 드렸거든. 그랬구나. 그럼 여기 스님과도 아는 사이야? 특별히 친분 있는 것까진 아니고 가끔 말에도 오시니까 시장에서 뵙고 인사드리는 정도야. 먹을 것도 대부분 혼자 해결하시나 봐. 채소도 직접 키우시는 것 같던데. 그래서 자주 뵐 일은 없어. 안에 계신지 한번 보자. 유리는 나무에 말을 묶어두고 계단으로 올라갔다. 사원의 앞마당에서 승려와 마주쳤다.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합장한 채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아미타불. 아침 일찍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일찍 오셨구려. 네? 아직도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하셨구려. 안에서 차 한잔씩 하겠소. 그는 우리를 사원 안으로 안내했다. 사원 안은 고요했다. 풍경 소리야 새들의 시저음만이 들려 마음이 편안해졌다. 잠시 여기 앉아 계시지요. 우리는 자리에 앉아 그를 기다렸다.
여기는 안전할 것 같아. 그렇겠지.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은 아니니까. 너는 내가 항상 같이 있을 테니까 안심해도 돼. 하하, 든든한데? 잠시 후 숙녀가 돌아왔다. 그는 우리에게 차를 대왔다. 차 한 잔씩 드시지요. 감사합니다. 향이 참 좋네요. 그는 우리 앞으로 와서 앉았다. 얘기를 나누기 전에 잠시 명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네? 그럴까요? 가끔씩 하는 것도 좋더라고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는데도 도움이 되지요. 이제 눈을 감고 생각을 비우십시오. 나는 수아를 보고 살짝 미소 지은 후 눈을 감았다. 지난번처럼 주변의 소리에 집중했다. 우리는 잠깐의 명상 후 승려의 얘기에 눈을 떴다. 자, 이제 기분이 어떠십니까? 정말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아하, 그렇지요. 이제 얘기를 나눠볼까요? 그러죠.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며칠 전부터 마을에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에 여기 오셨을 때도 근심이 많아 보이셨습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며칠 동안 마을에는 매일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희생자는 여성이었으며 우리는 범죄 현장에서 제대로 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사라져버린 사람들도 있었으나 그들의 흔적 또한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봤던 사건들에 비해서도 이번 건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흥미롭군요. 이런 사건을 맡은 게 처음이 아니시라니. 계속 얘기해 주시지요. 희생자들은 현물을 도난당한 것도 아니었으며 그들의 신분 또한 달랐습니다.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대감댁 마님에 이르기까지. 저희는 마을의 무당을 찾아 가기도 했습니다. 무당 역시 처음엔 신통치 않은 얘기를 하더니 마을의 애곤을 쫓아내야 한다며 구술하자고 했습니다. 어제 요란한 소리가 그것이었습니까? 네, 그는 구술하다가 돌연 2명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한 사람은 제 오랜 벗이었고 또 다른 용의자로 저를 지목했습니다. 제 벗은 마을의 포졸로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으나 사건이 일어난 일로부터 며칠째 실종 상태입니다. 그를 오랜 시간 지켜본 바로는 그가 살인을 저질러서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저까지 지목한 걸로 봐선 무당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게 아닐까 싶어 그를 추궁하였으나 그는 죽은의 영혼들이 증언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는 내 이야기를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시신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시신의 회상 상태는 인간의 시신이 맞는지 의심될 만큼 참혹한 수준이었습니다. 희생자들의 시신에는 항상 비슷한 상처가 있었고 특히 흉부 쪽에 도살된 상처로 인해 속이 훤히 보일 정도였습니다. 젊은이의 말을 듣고 있자니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제가 생각한 것과 같다면 지금 마을은 몹시 위험한 상태입니다. 저는 겁이 난 것 같았다. 젊은이 혼자 이 사건을 맡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전설에 의하면 사람의 간이나 심장을 탐하는 유물이 있습니다. 원래는 9개의 꼬리가 달린 여우지만 인간으로 둔갑할 수 있어 어떠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주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둔갑한다고는 하는데 그리하여 주로 남자를 깨워 죽이고는 간과 심장을 취한다고 합니다. 당신의 얘기를 듣고 보니 그 전설이 생각나는군요. 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미호라고 합니다. 하나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었습니다. 하면 범행에 취약한 사람들을 노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이라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졌다. 우리가 어찌 식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인간으로 완벽하게 둔갑할 수 있기에 하나 개들이라면 냄새로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젯밤에 아무 소리 못 들으셨나요? 우리 집 개 짖는 소리밖에 못 들었는데. 맞아, 그때 순이가 살해됐던 날 밤에 이웃집에 개가 짖었다고 했어. 맞아, 나도 기억이 나. 자네가 쫓는 놈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인간이 아니오. 내가 놈을 분명히 어디선가 본 듯한데. 그런데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나를 살해한 것은 유리였소. 놈은 내게 혐의를 씌우려 한 거다. 말 안 했다면 마을 사람의 모습으로 둔갑했겠지요. 그렇겠지요. 구미호가 둔갑한 사람의 기억까지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저 껍데기만 같을 뿐이죠. 그렇군요. 우리도 구미호가 누군지만 안다면 덫을 놓을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오랜 세월 살아온 영민한 존재에게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미호라. 아시는 게 있다면 좀 더 들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이것은 단지 전설일 뿐이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전설에 의하면 구미호가 인간 100명의 간이나 심장을 취하면 더욱 위험한 존재가 된다는 것. 두 번째는 구미호가 인간 남자와 혼이 나고 100일 동안 들이키지 않고 함께 살면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은 굉장히 다른 성향인데요. 만약 그 전설이 사실이라면 지금은 첫 번째의 경우인 것 같군요. 그러게 지금 얘기한 것이 제가 아는 전보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찾던 것 중 가장 큰 단서입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기쁜 일입니다. 수아, 너 집에서 뭔가 가져오지 않았어? 응, 공양할 쌀을 좀 가져왔어. 그녀는 쌀 주머니를 꺼내 승려에게 건넸다. 감사합니다. 잠시 향을 피우고 와도 될까요? 그리하시지요. 잠깐만 기다릴래? 금방 돌아올게. 그녀는 법당 중앙으로 걸어갔다. 지금 젊은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의심이 여지없이 구미호가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누가 구미호인지 찾아내지 못한다면 지금처럼 매일 사람이 죽어나가겠지요. 허나 마을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서로 구미호를 색출하기 위해 혈안이 될 것입니다. 공포와 불신으로 인해 서로를 죽이는 일마저 생길 수 있으니 그것이야말로 요물이 원하는 것일 겁니다. 같이 온 저자에게도 당부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구미호는 매우 영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르는 사이에 이미 접촉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더욱 찾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리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이만 하던 일을 마무리하러 가보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부처님의 가호가 있기를. 아미타불. 그는 내게 합장한 채로 고개 숙여 인사했다. 구미호라.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있었다니. 서둘러 요물을 찾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될 거야. 법당 안은 향냄새로 가득했다. 수아는 기도를 끝내고 돌아왔다. 왔어? 응, 이제 돌아가자. 너한테 당부할 게 있어. 나는 그녀에게 승려의 말을 전했다. 무고한 사람이 구미호로 몰려 처형당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선 안 돼. 걱정 마. 입도 뻥끗 안 할게. 명심해. 놈을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럼 사또나리께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절대 안 돼. 알다시피 사또나리는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분이셔. 그리고 구미호에게 우리가 그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도 들켜서는 안 돼. 알았어. 말에 구미호에 대한 사실이 알려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 일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건 굉장히 중요했다. 이제 마을로 돌아가자. 우리는 말을 타고 다시 마을로 향했다. 유리와 수와의 집. 집에 누가 찾아온 것 같은데? 그러네. 내가 아침 일찍 관아에 얼굴을 비추지 않으니 생사를 확인하러 온 거겠지. 그러게 벌써 시간이 좀 늦었지만 그래도 가서 중요한 정보를 얻었잖아. 집 앞에 도착한 우리는 말에서 내렸다. 한 포졸이 우리를 향해 달려왔다. 나리 걱정했습니다. 저희가 어제 밤새도록 수색했지만 끝내 아씨를 찾아내진 못했습니다. 역시 지금 사또께서 속히 관하로 모시라 하였습니다. 설마 어젯밤 또 다른 사건이 있었나? 설마.
마을 의원께서 오늘 아침 댁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런... 어떡해. 알았어. 내 즉시 집무실로 가리라. 네. 그는 관하로 돌아갔다. 마을에 의원이 없다니 큰일이네. 일단 관아에 들렀다가 시신을 확인하러 가야겠어. 오늘은 고아원에 가 있는 게 어때? 너도 거기 있으면 안전할 거고 나 혼자 조사하러 가는 게 서로 좋을 거야. 그렇게 할게. 일 끝나면 내가 다시 데리러 갈게. 나는 그녀를 고아원에 데려다주고 홀로 집무실로 향했다. 양반초. 집무실에 나오는 은서아 씨와 마주쳤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듯 했다. 내가 그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그녀는 날 보곤 물러가라는 손짓을 했다. 꽤나 불쾌한 태도였다. 나는 속으로 그녀가 나를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도 해봤으나 그러거나 말거나 집무실로 들어갔다. 안에서 나를 기다리는 사또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잔뜩 짜증이 난 얼굴이었다. 집무실... 찾으셨습니까? 아, 드디어 왔군. 뭐하다 이제 오는 건가? 송구합니다. 마침 조사할 게 생겼어. 그럼 미리 언지를 해줬어야지. 우리가 자네 얼마나 찾았는지 알고 있나? 송구합니다.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엄벌을 내릴 것이야. 그럼 뭔가 새로운 거 알아왔길 바라네. 어서 얘기해보게.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놈이 내가 웃었나? 묻는 말에 고지고대로 대답하고 시키는 대로는 할 것이지. 나를 께서 하신다면 위험에 처하실 수도 있는 일입니다. 제가 어찌 감히 나으리에 말씀을 거스르겠습니까? 그저 나리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지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명확한 근거를 찾으면 제일 먼저 아시게 되실 겁니다. 또 그놈의 시간. 우린 아직 김대감의 여식도 찾지 못했단 말일세. 간밤에 마을의 의원이 살해당했네. 이젠 더 이상 시간이 없어. 그는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통제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 그를 화나게 하고 있는 것 같다. 대감께선 괜찮으시지요? 자네는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하나? 이틀 만에 아내와 딸을 잃으셨다. 대감께서 현명하신 분이시니 우리가 유나를 찾지 못할 거란 것도 아마 아실 테지. 저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말은 쉽지. 허락하신다면 지금 의원의 시신을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어서 가보게. 뭔가 새로운 거 찾으면 와서 보고하도록 하고. 네. 나는 집무실을 빠져나가려다 걸음을 멈추었다. 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또 뭔가? 좀 전에 은서아 씨께서 집무실에서 나오시는 거 봤는데 아마 댁으로 가시는 중이셨겠지요. 어제 시장에서도 혼자 오셨고 아씨 안전을 위해 호의를 붙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럼 자네가 하겠는가? 네? 자네가 하겠느냐 말이세. 아니 그런 뜻은 아니라. 그는 내 말에 끊었다. 관아 포조들은 모두 김대감이 여식을 찾느라 바쁘네. 지금 호의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일세. 자네가 나를 번거롭게 하고 싶은 건 아닐 테지? 업무에서 배제되고 싶지 않다면 어서 범인을 찾아오는 게 좋을 걸세. 나는 집무실을 나왔다. 그는 공격적인 태도로 억지를 부리고 있었다. 그래도 김대감께서 계시니 다행이다. 대감께서 마을을 위해 일하는 것은 그와 마을 주민 모두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 내가 그런 것처럼. 이제 다시 사건에 집중하자. 우선 의원의 시신을 확인해서 심장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해. 나는 양반촌에 나와 의원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의원의 집. 마을에서 의원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는 마을 북쪽의 작은 집에 살고 있었다. 사람들이 좀 더 조심해야 하는데 지금 마을 사람으로 둔갑한 구미호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의원의 집에 도착하니 아까 우리 집을 찾아왔던 포졸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나리 이제 오십니까?
시신을 보러 왔소. 안으로 드시지요. 누가 발견했소? 이웃에 사는 주민들이 발견했다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로부터 주민들이 매일 아침 의원께 무엇을 하신지 확인했다 합니다. 주민들을 만나보시겠습니까? 이웃 주민들의 신원은 이미 확보해두었습니다. 그럴 것 없네. 네? 나는 그들이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소. 그는 놀란 듯 했다. 허면 검시가 끝나면 저희가 시신을 옮기겠습니다.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오. 네. 그럼 시신을 확인해볼까? 나는 문을 열고 의원의 방으로 들어갔다. 의원의 시신은 피가 흥건한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다른 피해자들의 시신과 매우 흡사했다. 흉부의 상처를 확인해보자. 끔찍하군. 여기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본 적은 없었는데 시신의 살점은 모두 뜯겨나가 그야말로 끔찍한 상태였고 흉부가 벌어져 있었다. 속이 메스꺼웠다. 상처 부위의 옷을 걷어내고 안쪽을 확인했다. 의학이나 해부학의 조예가 깊지 않아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심장이 있어야 할 곳에 장기가 없어 구멍만 뚫려 있을 뿐. 그럼 숙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군. 나는 피가 흥건한 내 손을 보곤 소스라치게 놀랐다. 양동에는 구미호가 있는 거다. 이전 시신들의 상태를 떠올려보았다. 희생자들은 모두 같은 상처가 있었어. 매번 흉부를 갈라서 힘장을 꺼낸 거야.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집안에서 다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의원은 마을 사람이라 생각하고 문을 열어줬을 거지.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화면 박수의 말도 사실이었나? 믿기 힘들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에 있는 물통에 손을 씻었다. 수호신 구미호 그리고 죽은 자와 소통이 가능한 무단, 이 모든 게 존재하고 있다니. 박수의 말이 사실이라면 구미호는 융복의 형의 모습으로 둔갑해 순이와 한씨를 살해한 거겠지. 형이라면 마을 주민 누구라도 문을 열어줬을 테니 그렇다면 김대감댁 마님의 경우엔 나로 둔갑했을 거고 그럼 그때 마님께서 혼자 계셨던 사실도 알고 있었단 말인데 그렇다면 그날 구미호는 빛이 양만촌에 있었던 거다. 하면 내가 이미 구미호를 만나 얘기를 나눈 적이 있을지도 모르고 어쩔 수 없군. 내일부터는 양만촌도 조사하는 수밖에. 사또께선 분명 탐탁치 않게 여기실 테지만 그래도 하는 수 없지. 내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좀 해봐야겠어. 나는 관하로 돌아가 사건에 대한 보고를 올렸다. 사또께서도 말에 의연이 없는 걸 걱정하셨다. 그 후에는 고아내 들러 수아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유리의 집. 어떻게 됐어? 승려의 말에 맞아 범인은 의연의 심장을 도려냈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전에 희생된 사람들의 시신도 똑같았어. 마을에 구미호가 있는 게 틀림없어. 너무 걱정하지마. 넌 내가 꼭 지킬게. 사또께서는 아무 말씀 없으셨어? 왜 없었겠어. 지금 아시의 실종뿐만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사건들이 계속 생기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본인의 지위가 위태로워질지도 모르니 화풀이할 사람이 필요하신 걸지도. 그럼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사또의 따님께서는 아직도 혼자 여기저기 다니시던데. 그래? 여전히 나한테 쌀쌀 맞으셨고 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 정말? 어떻게 하셨길래? 날 볼 때마다 불쾌하듯 물러가라는 손짓을 하셨어. 나는 그녀가 내게 했던 손짓을 그대로 따라했다. 이상하네. 상상이 안 가는데? 아시의 행동은 수아의 말과는 상반됐다. 그래? 나한테는 항상 친절하셨거든. 내가 느끼기로는 꼭 본인 아버지 같았는데 아니 어떨 땐 그보다 더한 느낌이야. 사또께서는 항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넙죽 엎드리게 바라시잖아. 그래도 아씨께선 다르셨는데. 최근엔 몸이 안 좋으셔서 조금 예민해지신 게 아닐까? 뭐? 어디가 아프셨던 거야? 내가 한양에서 돌아오기 전부터? 지금은 괜찮으신 것 같은데 그게 왜?
나리 은사 아씨께선 댁에 계신지요? 여기까지 온 김에 안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네. 잠깐이라면 볼 수 있을게요. 순이가 사망한 날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가 생각이 났다. 그날 수아는 아씨께서 몸이 편찮으신 걸로 알고 병문안 차 인사를 하러 간 것이었다. 어디가 얼마나 아프셨던 거야? 아, 그게 몇 달 전에 아씨께서 몸 좀 누우셨어. 나도 시장에서 들은 거라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꽤 심각하셨던 것 같아. 한동안 안 보이셨거든. 사또께서 엄청 걱정하셨고 하인들을 시켜 시장에서 약초를 잔뜩 구해서 치료하려 하셨던 걸로 알아. 그럼 지금은 다 나으신 거야? 치료는 의원이 하셨을 테니 의원께 여쭤보는 게 좋겠지?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잖아. 아, 맞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아씨랑 최근에도 같이 얘기한 적이 있었지. 응. 지금은 괜찮으신 거 맞아? 전보다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셨어. 혹시 같이 얘기하다가 뭔가 이상한 점 못 느꼈어? 그런 건 못 느꼈어. 나랑은 평소랑 크게 다름이 없으셨는데. 뭔가 상황이 석연치 않았다. 무엇이 그녀의 진심인지 알아야 했다. 내가 한양에 가기 전에도 아시아 친분이 있었어? 아니? 그럼 아시아는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내가 한양에 가고 나서 처음으로 맞은 추석이었어. 마을 축제 때 순이랑 같이 장구를 쳤는데 그때 마을 사람들도 다 같이 나와서 구경하고 있었고 아씨도 오셨어. 장구 치는 솜씨가 대단하구나. 감사합니다, 아씨. 자네 축제 때 친 건 처음인가? 그러합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수아라 합니다. 이리 알게 되어 참으로 반갑네. 자네가 장구 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으면 좋겠네. 아주 흥행겼구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만난 거구나. 처음 만난 건 시장에서였네. 그 아이가 시장에 가져오는 채소가 좋다 들었어. 젊은 처녀가 혼자 시장에 나와 채소를 파는 일도 흔치 않고 내가 보기에도 수아가 장에 가져온 채소들이 괜찮아 보였네. 그래서 호기심에 시장에 갔다가 수아에게 들렸었네. 아, 왜? 기억난다. 유리 내 주머니에서 주머니 안에서 뭔가 빛나고 있었다. 노래개가 다시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손에 꺼내들었다. 우와! 이게 어젯밤에도 이랬어. 나는 수아에게 노래개를 건넸다. 신기하다. 이런 거 처음 봤어. 잠시 후 노래개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걸 수호신이 주셨다고? 응. 그녀는 누구를 찾는 듯 두리번거렸다. 왜 그래? 지금 여기 계실지도 모르잖아. 이제 다시 돌려줄래? 그녀는 노래개를 내게 돌려주었다. 나는 방문을 열고 밖을 살펴보았다. 밖에는 아무도 없는 듯 했다. 나는 다시 방문을 닫았다. 근데 진짜 신기하다. 수호신께서 너랑 얘기하고 뭔가를 주시기까지 한 거면. 근데 좀 전에 내가 한 얘기는 아씨께서 내게 하셨던 얘기와는 좀 다른데? 기억난다. 그것은 수아가 사망한 직후의 일이었어. 왜? 뭐가 다른데? 나한테는 장보러 가셨을 때 널 처음 만났다고 하셨거든. 처음에는 추석 때였고 그 후에 시장에 찾아오셨어. 얘기가 묘하게 다른데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 내가 꿈에서 본 거 말하는 거야? 아니, 그건 꿈이 아니야. 그럼? 아씨께서 군묘일지도 모른다는 얘기야. 뭐? 그리고 하나 더 이상한 건 내 말대로라면 원래 아씨께선 너그럽고 따뜻한 분이시라며 나한테 그렇게 무례를 했던 것 외에는. 그리고 그렇게 크게 앓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이 나으신 거지? 아씨께선 분명 너랑은 장에 들렸다가 처음으로 만났다고 하셨는데 축제 때 널 봤다는 말도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스님께서 구미호가 보통 젊고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둔갑한다고 하셨잖아. 그랬지? 지금 내가 걱정되는 건 내가 이미 아씨야 최근에도 여러 번 접촉했다는 거야. 생각해봐. 마님이 돌아가신 날에도 내게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에이 설마. 저는 그 충격이 큰 듯 했다. 아직 확실할 수는 없지만 그때 아씨가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기억해? 응. 그녀는 안절부절하고 있었다. 얘기해줄래? 내가 사건 조사를 맡은 걸 아시고 나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셨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굴 의심하는지, 그리고 나한테 집에서 혼자 지내느냐고 물으셨어. 그녀는 고개를 떨궜다. 정말 아씨께서 구미호면 어떡하지? 난 정말 상상도 못했어. 아씨는 사또의 딸이시니 그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지금 아비인 사또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오히려 너한테 고마워해야지. 어쩌면 이게 중요한 단서가 될지도 몰라. 내가 좀 더 일찍 얘기했어야 했는데. 아니 설사 그렇게 했다 해도 상황이 달라졌을까? 이제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어떻게 해야 의심받지 않고 조사할 수 있을까? 내가 가서 캐내볼까? 그건 절대 안 돼. 너를 위험에 노출시킬 순 없어. 내가 사또와 얘기를 해봐야 할 듯한데 요즘 심기가 영 안 좋으셔서. 이런 상황에서도 참 침착하구나. 글쎄. 사실 나도 별로 그렇지 않지만은 내가 여기서 포기한다면 그건 마을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내 나름대로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애쓰고 있는 거지. 내가 여기 있어 다행이야. 다시 양동으로 돌아와줘서 고마워.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인 거야. 그럼 잠깐 먹을 것 좀 만들어 올게. 벌써 시간이 늦었다. 고마워. 션은 잠시 고민하듯 하더니 부엌으로 돌아갔다. 만약 아씨께서 구미호라면 그녀와 직접 대면하는 걸 피하고 사또께 정보를 캐내야 할 것이야. 그런 다음 그녀의 정체에 대한 확신이 서면 그때 잡아야 할 것이다. 저녁 식사 후 일찍 잘 준비를 했다. 우리는 전날밤처럼 한방에서 잠을 청했다. 일곱째 날 요리의 집. 유리,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수아가 날 깨웠다. 잘 잤어? 그런 것 같아. 그녀는 빙긋 웃었다. 하하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그냥 너랑 여기 같이 있다는 게 좋은 거지. 그런가. 관아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오늘도 긴 하루가 되겠네. 나는 너 일이 끝날 때까지 고안에 가 있을게. 끝나면 데리러 와줘. 그렇게 할게. 그녀는 다시 한번 웃었다. 오늘도 잘 할 수 있을 거야. 고마워한다. 고마워. 그녀는 언제나처럼 나를 격려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그녀에도 긴장하고 있었던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런 마음을 감추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그걸 알기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럼 바로 나갈 준비할게. 서둘러 채비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말을 타고 어제처럼 그녀를 고안에 데려다 주었다. 오늘 하루 잘 보내. 내 걱정은 말고. 너도 이따 저녁에 봐. 나는 수라를 데려다 주고 홀로 양반촌으로 돌아갔다. 우리의 생각이 맞다면 사또의 딸은 우리가 알던 그녀가 아니다. 진짜 그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가능성이 높다. 오늘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 후에는 구미호를 제거하는 일만 남을 것이다. 양반촌. 양반촌으로 가는 길은 오늘도 조용했다. 이곳은 마치 외딴 섬과 같이 새소리 이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오늘은 출입구를 지키는 경비병도 없었다.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출입문에 대한 감시는 그만두기로 한 것 같군. 간밤에 별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가서 자연스럽게 말을 꺼낼 수 있을 텐데. 그래야 가서 자연스럽게 말을 꺼낼 수 있을 텐데. 나는 말에서 내려 문을 열고 안쪽으로 돌아갔다. 거리는 아무도 없지만 지금 시간과 마을에 일어나는 일들을 감안한다면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먼저 들어가서 기다려야겠다. 집무실. 벌써 나와 계셨습니까? 그럼 내가 이 시간까지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그런 뜻이 아니라 이리 와 함께. 그는 몹시 초조해 보였다.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일찍 나온 걸 보니 새로운 단서라도 찾았나? 그게... 어서 말해보게. 은서 아씨에 대해 여쭐 말씀이십니다.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 딸에 대한 얘기라고? 아씨께서 알아놓으셨다는 얘기를 수아에게 전해들었습니다. 저는 몰랐던 사실이나. 자네가 어찌 내 딸에 대해 신경을 쓰는가? 혹시 아씨께서 좋지 않은 일을 겪으셨다면 저도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분명 딸에 대한 얘기를 꺼리고 있었다. 이제 다 나았다는 건 모르나? 그러니 천만 다행입니다. 아씨를 치유하신 게 이 마을 의원이십니까? 내 딸에 대해 걱정해주는 건 고맙지만 됐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는 우리 가족 일일세. 그는 대답을 피하고 있었다. 질문을 바꿔봐야겠다. 송구하는 이는 중요한 일입니다. 감히 이제 나를 추궁하려 하는가? 혹시 요 며칠간 아씨께서 이상한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쯤 하는 게 좋을 걸세. 아씨께서 왜 알아놓으신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마지막 경고일세. 최근 아씨의 행동에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닥쳐라! 그는 턱차를 치면서 일어나 소리쳤다. 내 놈이 감히 지금 내 딸을 의심하는 게냐? 진정하십시오. 내가 이 얘기는 그만하라 하지 않았냐?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게. 포자 한 명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사또가 소리치는 걸 들었는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무슨 일인가? 나으리 마을을 순찰하다 정원 연못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시신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서 확인해 보겠네.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자네는 나와 같이 가세. 그는 화가 가라앉았는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자리에 일어나 보절과 함께 집무실을 벗어났다. 우리는 정원으로 달려갔다. 연못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네, 수면 위로 뭔가가 떠올랐는데 자네가 처음 발견했나? 네, 하여간 일단 관아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정원 안으로 들어갔다. 연못 바깥쪽에서 시신으로 추정되는 것이 보였다. 우리는 가까이 다가갔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걸로 봐 양반 여인인 듯 했다. 시신을 밖으로 빼내도록 도와주게. 우리는 시신을 연못 밖으로 들어올렸다. 누구의 시신인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것은 김대감의 딸인 유나 씨의 시신이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충격을 받아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침묵을 깬 건 그였다. 이제 어찌해야 할까요? 자네는 사토께 이 사실을 고하게. 대감댁에는 내가 직접 가겠네. 일단 시신을 확인해야 하겠소. 그는 몹시 당황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바로 관하로 가겠습니다. 그는 서둘러 정원을 빠져나갔고 나는 그곳에 혼자 남았다. 카야스나 씨. 시신의 상태와 옷을 보니 며칠 동안 연못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 다른 희생자와 마찬가지로 흉부에는 벌어진 상처가 있었다. 심장이 도련해졌는지 확인할 필요조차 없었다. 살해당한 후 연못에 버려지셨구나. 은수아 씨를 구멸하고 가정해보자. 유나 씨께 실종되기 전 마을에서 구판이 벌어졌을 때 유나 씨는 댁에 계셨겠지. 그때 은수아 씨가 대감댁으로 갔을 테고 유나 씨를 살해한 후에 시신을 감추고 싶었을 테니 시신을 연못에 유기했다.
시신이 다시 떠오를 때까지는 며칠이 걸릴 테니 그 후에 뭔가 정황 증거를 만들고자 굿하는 걸 보러 온 게 아니었을까? 일단 그녀가 구묘한 증거를 더 찾아내야 해. 아까 더 캐내야 했는데 이래선 다시 원점이군. 다시 말을 꺼냈다간 불호령을 내리시겠지. 시신이 많이 훼손됐어. 대감께서 시신을 확인하고 싶어 하실 텐데 충격이 크시겠군. 그래도 말씀드려야겠지. 김대감의 집. 대감댁 문 앞에는 하인 한 명이 나와 있었다. 그녀는 대문 앞을 쓸고 있었다. 저...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대감께서 안에 계신가? 내키니 전할 말이 있네. 그녀는 빗자루질을 멈췄다. 들어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럼 부탁하네. 어떡하지? 며칠 전에 저를 이루셨는데 이건 너무 가혹해. 하인은 금방 돌아왔다. 안으로 들으시지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맙소. 그녀를 나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그녀는 텐마루 끝에 서서 왼쪽 방을 가리켰다. 나는 그녀에게 목내라고 안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대감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자네가 어쩐 일인가? 기회도 없이 찾아와 송구합니다, 대감님. 내게 긴히 전할 말이 있다고? 네. 무슨 일인지 얘기해보게. 송구 하나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의 얼굴이 경직됐다. 좀 전에 유나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네, 그럴 거라 예상은 했다만 면먹었습니다, 대감. 그런 말 말게. 모두 내 불찰일세. 내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그런 게야. 모두 내 책임일세. 불쌍한 것, 못난 아비를 둔 탓에. 나는 그 아이가 이 작은 마을에서 친구도 없이 외롭다는 걸 알고 있었네. 그 아이는 더 큰 세상에서 살고 싶어 했지. 그런 아이를 내가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네. 그게 가장 후회스럽네. 대감, 어찌 된 것인지 얘기해주겠나? 네, 제 소견으로는 범인은 이틀 전 아씨를 살해한 후에 시신을 정원 연못에 유기했으며 시신이 조금 전 정원에서 발견됐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유사한 방법으로 살해당하셨습니다. 그렇군. 범인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속속히 알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확실히 그런 것 같구나. 딸의 시신을 확인하고 싶네. 아직 정원에 있나? 네, 허락하신다면 저도 동행하겠습니다. 그리하게. 사또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 저와 함께 시신을 발견한 포졸이 고아로 갔습니다. 그는 충격이 큰 듯했다. 대감께서 방을 나와 하인을 불렀다. 전에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전에 유나의 시신을 발견했다 하네.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시신이 정원에 있다 하니 가서 시신을 수습할 사람을 불러오게. 네, 나으리. 마음이 슬프고 불편했다. 허나 이런 말을 전해야 하는 것도 온전히 내 몫이었다. 그것이 내게 소중한 사람이라면 더 힘들겠지만 김대감도 내게 그런 사람 중 하나였고 나는 더 이상 그분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럼 정원으로 가세. 우리는 말없이 집을 나섰다. 우리는 정원 입구에 도착했다. 사또와 또 다른 포졸도 거기에 있었다. 우리 뒤로는 김대감 댁 하인들도 함께였다.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알겠네. 사또가 우리 앞으로 다가왔다. 대감, 이런 일이 생겨서 참 송구합니다. 어서 범인을 잡고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증원병을 지원 요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시지요. 네, 대감. 김대감의 호야 보조도는 그에 따라 정원 안쪽으로 들어갔다. 나는 입구에 사또와 둘이 남게 되었다. 이제 너는 자네를 신뢰할 수 없네. 자네가 이를 그르쳐서 대감이 여식마저 살해당한 게야. 그런 주제에 감히 내 딸을 의심하다니. 이건 절대 용인할 수 없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감히 날 농락하려는 건가? 숨기는 게 없으시다면 어찌 제가 말씀드리는 것조차 들으려 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 얘기는 다시 꺼내지 말라 하지 않았나? 자네가 돌아온 후로부터 마을에 안 좋은 일만 생기고 있네. 자네 거치는 내가 대감과 함께 논의하겠네. 아마 자네는 더 이상 이 마을에 머무를 수 없을 게야. 나는 말을 아꼈다. 불공정한 처사에 마음이 불안해졌다. 딸에 대한 얘기를 거부한 사또에 대한 의구심만 커졌다. 혹시 그 역시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일까? 그에 대한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당장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잠시 후 김대감과 하인들이 정원에 빠져나왔다. 그들은 아시의 시선을 옮기고 있었다. 사또의 시선은 다시 나를 향했다. 자네는 이 일에서 손 떼게. 자네 처분이 결정되면 집으로 사람을 보낼 테니. 하오나 나리. 닥치라. 이곳의 일은 내가 정하네. 대감께는 구하지 않는 게 좋을 걸세. 자네에게 신경을 쏟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으실 테니. 사또는 김대감에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입구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다. 뭐야, 지금껏 내게 일을 다 떠맡겨놓고선 이제 와서 수사해서 배제시키겠다고? 내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까닭은 자신도 딸에 대한 것을 알고 있다는 거겠지. 젠장, 그럼 이제 어떡한다? 어서 사또의 딸이 군미호란 걸 입증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무당과 다시 얘기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몰라. 지난번처럼 누가 아씨를 살해했는지 알 수 있다면 그것도 흥미롭겠군. 시간이 촉박해. 당장은 다른 대안이 없어. 어떻게 할까? 밑줄의 본전이겠지. 박수를 다시 찾아가 보자. 나는 양반촌에 나와 그가 사는 마을 서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박수해지. 여기 다시 오게 될 거랑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래,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의 말이 옳았다는 걸 인정해야겠지. 나는 집 앞에서 그를 불렀다. 걔 아무도 없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외출한 건가? 아니겠지. 나는 다시 한번 그를 불렀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정작 필요할 때는 없군. 시간도 촉박한데 어디 간 거지? 나는 집 주변에서 그를 찾아보았다. 안에 있다면 분명 부르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주변은 조용했다. 불길한 예감이 든다. 그의 집 문을 두드려 보았다. 자네 안에 있나? 잠시 실례하겠네. 나는 고민 끝에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뭐야, 무당도 죽었어? 아! 박스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이번에도 시신은 흉부는 도려져 있었다. 마치 당연하듯. 군미호는 언제나 나보다 한 발 앞서 있어. 젠장. 나는 발걸음을 돌렸다. 어떡하지? 사건에 대한 실마리를 풀 기회를 놓쳤어. 이제 더 이상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 사또가 사실을 시토하게 하거나 내가 그의 딸과 직접 대면하는 수밖에. 집에 돌아가 방도를 생각해보자. 나는 고아원으로 수아를 데리러 갔다.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유리의 집. 오늘 어떻게 됐어? 정말 끔찍한 하루였어. 왜?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고 이제 사또께서 날 수사해서 배제시키려 해. 뭐? 아씨께서 어떻게 알아놓으신 건지 물으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어. 뭐?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어. 말도 안 돼. 그럼 사또께서 사건에 연루되신 거야? 아직 공범이라고까진 말할 순 없지만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집무실에서 사또와 얘기하던 중에 윤아씨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보고가 들어와서 얘기가 끊겼어. 뭐?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셨어. 어떻게 태감께서 정말 힘드시겠어. 유나 씨와도 아는 사이였어? 아니, 그래도 좋은 분 같아 보였는데. 시신은 어디서 찾은 거야? 양반촌 정원에서. 시신이 연못 수면 위에 떠 있었어. 끔찍해. 그저께 급판이 버려졌을 때 살해당하신 것 같아. 대감께서는 어떠셔? 내가 부고를 전하러 갔었어. 내색하지 않으려 했지만 충격이 크신 것 같아. 그러셨겠지. 며칠 만에 아내와 딸을 잃으셨으니. 사또께서 내가 마을에 돌아온 후부터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긴다면 내게 조사해서 손을 떼라고 명하셨어. 아니, 왜 그런 억지를 부리시는 거지? 아직 말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뭔데? 집에 돌아오기 전에 박수를 다시 찾아갔었어. 아, 너도 이제 믿는 거구나. 그래서 뭐래? 그는 자신의 집에서 살해된 채 발견되었어. 아, 이 모든 게 오늘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야. 정말 끔찍했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수사에서 배제당하면? 수사에서 배제되더라도 어쩔 수 없지. 그럼 어떡하려고? 어쩌긴 이제 사또가 나를 수사에서 배제시키든 말든 상관없어. 그는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의 무능력함만 보여줬어. 이런 작은 마을에서 세금이나 걷어바치는 게 그에게 어울리는 일이겠지. 그동안 쌓인 게 많았구나. 맞아. 하지만 그게 사실이잖아. 어찌됐든 나는 이 마을과 사람들이 다시 예전처럼 평화롭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여기는 우리가 태어난 고향이고 이제 범인을 잡기 전에 여기 떠나는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어. 내일 아침 일찍 대감을 찾아뵙고 모든 사실을 고하려 해. 사또가 사실대로 고하지 않는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지. 어떡하려군? 내가 은서아 씨와 직접 대면하는 거야. 그건 너무 위험해. 그러지 마, 제발.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그럴 거란 얘기야. 매일 사람들이 죽는 걸 보고만 있을 수만은 없잖아. 대감께서 내 말을 믿어주시길 바라야 하지. 그러게.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나 좀 깨워줄래? 그렇게 할게. 너도 같이 가면 좋겠어. 내가 대감 댁에 같이? 가서 은서아 씨에 대한 증언을 내가 해줬으면 해. 알았어. 나 잠깐 밭에 가 나가볼게. 아, 다른 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같이 갈까? 정말? 우리 같이 뭔가를 한지도 오래됐잖아. 같이 하자. 고마워. 우리는 집 앞의 밭에서 남은 하루를 보냈다. 수원자 밭일을 하는 건 결코 쉽지 않다. 매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많이 지쳤을 것이다. 우리는 마저 일을 마치고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해 일찍 잠을 청했다. 여덟째 날, 유리의 집. 유리, 일어날 시간이야. 나는 수아가 깨우는 소리에 일어났다. 그녀는 이미 나갈 채비를 마친 상태였다. 잘 잤어? 응, 덕분에 일찍 일어났어. 하하. 자리에서 일어나 집 밖을 내다보았다. 햇살이 가득했다. 걱정하지 마. 아직 이른 시간이니까. 아직 대감께서도 기침 전이실 거야. 그래. 너는 많이 안 자도 안 피곤한 거야? 요즘 그나마 장에 나갈 일이 없으니 원래보다 많이 자는 거야. 피곤하면 종종 오후에 낮잠도 자고. 그랬구나. 어제 해보니까 밭일이 쉽지 않던데. 원래 밭일이 좀 고되긴 한데 그래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 없으니까 마음은 편해. 먹고 살 걱정도 없고. 이 정도면 잘 사는 거 맞지? 맞아. 자, 그럼 대감댁에 가능한 빨리 가보자. 사또도 일찍 일어나는 편이니 가는 길에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해. 근데 정말 내가 같이 가도 되는 거야? 당연하지. 내 증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거야. 알았어. 우리는 서둘러 나가 채비를 한 후 양반촌으로 걸음을 옮겼다. 양반촌. 양반촌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아무도 마주치지 않았다. 수아는 조금 긴장한 것 같았다. 이런 시간이라 그런지 경비병들도 안 보이네.
바로 대감댁으로 가보자. 너무 긴장하지 마. 괜찮을 거야. 응. 김대감의 집. 나는 대감댁 대문 앞에서 사람을 불렀다. 어제 문을 열어준 하인이 문을 열었다. 어쩐 일입니까? 실례합니다. 이른 아침에 실례하오. 대감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 왔소. 주인 나리께서 당분간 아무도 집에 들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제게 말씀하시면 대신 전하겠습니다. 어라, 이러면 안 되는데. 대감께 직접 드릴 말씀이 있다고 전해주시겠소? 마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범인에 대한 기밀이요. 반드시 대감께서 아셔야 하오. 아주 중요한 일이요. 허면 잠시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아령 가능한지 여쭙겠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꼭 말씀드려야 하는데 지금 혼자 계시고 싶은 게 아닐까? 그러시겠지. 잠시 후 한이 다시 돌아왔다. 안으로 드시지요. 대감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맙소. 우리는 그녀를 따라 어제 내가 안내받았던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앉아서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김대감이 우리 앞에 와서 앉았다. 그는 얼굴이 매우 어두웠다. 나리를 뵙습니다. 이런 시간에 찾아오는 실례를 범해 송구합니다. 자네들이 이렇게 이른 아침에 어인일인가? 듣자하니 중요한 일이라고. 내 일이 아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사또나리와 얘기는 나누셨습니까? 그렇네. 사또께서 제게 크게 화가 나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면목 없는 일이나. 그런데 말을 끌었다. 자네도 알겠지만 사또께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압박감이 클 걸세. 마을에 끔찍한 사건들이 속수무책으로 일어나고 있으니. 헌데 사또께서 내가 자네에게 이 일을 맡겼다는 거 잠시 잊으신 것 같네. 자네는 자네가 할 일을 계속 하도록 하게. 수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 역시 그랬다. 감사합니다, 대감. 쇠가 오늘 이런 시간에 대감을 뵙고자 한 여유는 나는 어떻게 해야 그가 놀라지 않게끔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마을에서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유와 용의자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왔으나 이 얘기가 대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까봐 송구합니다. 얘기해보게. 지금 마을에 구미호라는 요물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소하나는 승려에게 들은 대로 구미호에 대한 전설에 대해 얘기했다. 김대감은 아무 말 없이 우리 얘기를 경청했다.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 근데 자네는 이미 용의자를 특정하고 있는 것 같군. 그렇습니다. 그게 누구인가? 은서아씨입니다. 뭐? 사또의 따님이신 은서아씨입니다. 무슨 연유로 그리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었나? 네, 대감. 아씨께서 한동안 큰 병으로 앓으셨다는 걸 아시테지요? 너도 최근에서야 그 사실을 알았지만 사또께 자세한 얘기를 듣지는 못했네. 다행히 아씨께서 지금은 다 나으신 듯합니다. 나도 그리 생각하네. 그건 잘된 일이지. 허나 자네가 그런 연유로 의심하는 건 아닐 것 같네만. 네. 나는 그녀에게서 발견된 모순점을 설명했다. 처음과는 다른 그녀의 무례한 태도와 수아의 첫 만남이 두 사람의 얘기가 불일치한 것. 수아는 은서와 씨와 처음 만났을 때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고 최근에 그녀는 수아에 대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증거 수집을 방해하기 위해 의원과 박수가 차례로 살해됐을 거라 말씀드렸다. 아씨께선 지금 알기 전과는 다른 사람 같습니다. 게다가 제가 사또께 아씨께서 어찌 회복하셨는지에 대한 걸 여쭈었으나 사또께서 돌연 제게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마치 무언가 감추려는 게 있는 듯이. 그런 생각이 잠긴 듯했다. 자네들은 요물이 사또의 여식으로 둔갑하여 사람들을 죽이고 사또께서 그것을 묵인하고 계신다는 건가? 그러합니다. 나는 사또께서 공모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네.
여느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자식의 안위를 걱정하시는 거겠지. 허나 자네의 주장에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네. 만약 자네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이겠군. 은사씨께서 군멸한 걸 밝히기 위해서는 필히 사또 나리의 증언이 필요할 것입니다. 해서 저희가 오늘 아침 일찍 대감을 찾아뵌 것입니다. 대감께서 유일하게 사또를 추궁하는 게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하여. 얘기를 하길 잘했네. 그는 하인을 불렀다. 부르셨습니까? 사또께서 내가 지금 보자 하신다고 전하게. 네, 나으리. 그녀는 대답을 하고 자리를 떠났다. 나 또한 사또를 신문해야 한다는 게 마음이 편치는 않지만 이런 사건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될 것일세.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네. 사또께서 사실대로만 얘기해 주신다면 모든 의문이 풀릴 테지.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대감께선 이번 사건으로 처자식과 자식을 잃었음에도 다른 사람들을 먼저 걱정하고 계셨다. 한참 후 사또가 대감 댁을 방문했다. 대감, 어쩐 일로 저를 찾으셨습니까? 어서 오시오. 자네들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내가 대감께서 불편해하신 일은 하지 말라고 당부했거늘. 괜찮습니다. 오히려 오길 잘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는 대감에게는 꼼짝하지 못하는 듯했다. 제가 긴히 사또를 뵙자고 한 여유는 사또께서도 하루빨리 범인을 찾고자 할 것이라 생각해서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서 범인이 잡혀 마을의 안정을 되찾길 바라고 있지요. 유리가 사또께 여쭐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나리, 저는 결코 나리의 심기를 거스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속히 사건을 해결할 방법을 찾다 보니. 알다 맞다. 하면 혹시 수아와 저희 집을 찾아준 게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뭔가 갑자기? 나는 수아와 김대감의 얼굴을 쳐다봤다. 김대감은 내 생각을 눈치챈 것 같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다마다 자네들 집은 내가 찾아주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수아도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이해한 것 같았다. 나는 우선 그가 진짜 사또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었다. 어제 제가 여쭌 말 때문에 기분이 상하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송구하오나 감히 주제넘게 나리 가정사에 참견하거나 캐내려던 게 아닙니다. 부디 제 질문에 사실대로만 대답해주길 청합니다. 뭐가 그리 궁금한 건가? 대감, 제 여식에 대한 일이 그리 중요한 일이었습니까? 후에 유리가 설명할 테니 바른대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사또는 심기가 불편해 보였다. 그에게 민감한 상황인 듯했다. 다들 알다시피 은사는 몇 달 전 큰 병을 앓았었네. 마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테지. 마을 의원을 불러봤지만 그 역시 무슨 병에 걸렸는지 찾지를 못했네. 은서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어서 은서는 내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딸일세. 나는 딸을 낳기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었네. 그리고 얼마 후 딸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내게 한 여인이 찾아왔었네. 여인은 은서의 상태를 보곤 자신이 치료할 수 있다고 자신했네. 그래서 여인에게 치료를 맡기셨습니까? 그래. 자네가 한양에서 돌아오기 전날이었네. 그녀는 내게 딸아이를 한밤중에 마을 동쪽 숲으로 보내라 했네. 나는 그녀의 말대로 은서를 동쪽 숲으로 보냈고 은서는 그날 밤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여인을 다시 보진 못했네. 은서의 병에 관한 건 이게 다일세. 헌데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을 텐데. 어째서 제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대감께 심려를 끼쳐드릴까봐. 알았다면 저라도 뭐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잠깐! 지금 동쪽 숲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네. 오두막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 냄새 분명 어디선가 맡아본 적 있는데 이건 시체 썩어가는 냄새다. 아, 맞아. 왜 그래?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 빛나고 있었다. 기억이 떠올랐다. 숲에 갔다가
그곳에서 살해당했던 것이다. 어째서 좀 더 일찍 생각하지 못했을까? 자네 왜 그러나? 괜찮나? 괜찮습니다. 좋아, 그럼 날이 댁에서 나오셨을 때 아씨께서 댁에 계셨습니까? 그렇네, 아직 자고 있을 걸세. 하면 저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두 제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잠시 수화를 부탁드립니다, 대감. 알았네. 그리고 제 대신 사또께 지금 아씨께 어떤 일이 생겼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잠깐, 너 어디 가는 거야? 여기서 잠깐 기다려줘. 금방 다녀올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수아는 나를 따라 나왔다. 잠깐만. 그녀 얼굴에는 걱정이 한가득했다. 왜 혼자 다 짊어지려 가는 거야? 그녀는 나를 만류했다. 수아를 안심시킨다. 내게 다 생각이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돼. 날 믿고 여기서 기다려줄래? 부탁할게. 여기 안전하게 있어줘. 무사히 돌아가겠다고 약속할게. 나는 수아를 뒤로 한 채 대감댁을 빠져나왔다. 숲으로. 며칠 전 숲에서 누군가를 따라간 기억이 있었어. 오두막에서 시체를 썩는 냄새를 맡았었는데 다시 돌아가 볼까? 만약 은서아씨가 구미호고 지금 집에 있는 거면 숲에 다시 가본다 해도 큰 위험은 없겠지. 나는 망설임 없이 양반촌을 나와 동쪽 숲으로 향했다. 발걸음을 서둘렀다. 마을은 언제나처럼 조용했다. 마을을 벗어났을 땐 그때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왔다. 나무 위에서 마을 밖으로 빠져나가는 수상한 일을 발견했었다. 나는 그를 따라 숲으로 갔었는데 기묘한 기억이야. 마치 진짜 있었던 일이냐. 다시 돌아가서 그 집을 찾아야 해. 숲으로 이어진 작은 길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숲의 입구에 도착해 있었다. 동쪽 숲. 다행히 지금은 낮이라도 잘 보이는군. 하지만 내가 어디로 갔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어디론가 걸어갔다는 것만 기억나는데 숲이 커서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군. 시간이 좀 걸리겠어. 내가 어디로 지나갔었는지 기억해보려 했지만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한참 헛되이 헤매고 있었다. 지금 계속 같은 곳을 맴돌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다른 방도를 생각해보았다. 지나간 길마다 바닥에 나뭇가지를 꽂아두자. 이러면 돌아가는 길을 찾는 것도 수월하겠지. 나는 주변에서 작은 나뭇가지들을 주워 바닥에 꽂기 시작했다. 점점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숲이 생각보다 커. 다시 와보니 그 오두막을 못 찾겠어. 기억 속에도 꽤 오랫동안 표적을 쫓고 있었는데. 나는 계속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주변이 쥐죽은 듯 조용해 마음이 불안해졌다. 오롯이 혼자임을 느껴졌다. 찾았다! 저 멀리 나무로 된 오두막이 보였다. 나는 조심스레 다가갔다. 맞아, 여기였어. 아마 사또가 얘기한 치료사는 아씨를 이곳으로 보내라고 한 거겠지. 숲의 입구에서 아씨를 데리고 저기로 간 걸 거야. 혹시나 해서 안에 들어가기 전에 뒤로 확인했지만 나를 따라온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 냄새. 안에 시체가 있는 게 분명해. 나는 주변을 살핀 후에 안으로 들어갔다. 어두웠지만 낮이라 좀 더 쉽게 내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독한 냄새와 옷을 코로 막아야 했다. 오두막 안에는 2명의 시신이 방치되어 있었다. 이건... 끔찍한 광경에 숨이 막혔다.
눈앞에 융복이 형과 은서 아씨의 시신이 방치되어 있었다. 바닥에 끌려온 흔적이 있었다. 나는 차마 가슴의 상처를 확인할 용기가 나서지 않았다. 아씨께서 사망하신 지 시간이 꽤 지난 거야. 치료사라는 여인은 분명 구미호였을 테고 설마 이런 곳에서 형을 다시 보게 될 줄이야. 등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요? 마침내 여기 찾아냈구려. 당신은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속히 몸을 피하시오. 이곳은 위험하오. 잠깐만요. 그녀를 따라잡으려 했지만 이미 사라져버린 후였다. 내게 위험을 알리려 오신 거구나. 아씨께서 사망하셨다는 것은 물론 형의 생사마저 확인했어. 이만 돌아가자. 돌아가는 길에 멀리서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이 목소리는 수아 목소리야. 수아가 여길 어떻게? 설마 날 따라온 건가? 유리, 살려줘! 나는 비명이 들리는 방향으로 달려갔다. 수아야! 유리! 그녀는 나를 보고 달려오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에 쫓기는 듯이 겁에 질려 있었다. 유리, 여기 구미호가 있어. 날 쫓아오고 있었어. 진정해. 내가 여기 있잖아. 그녀는 가쁜 숨을 고르며 내 품에 안겼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며 구미호를 찾아보고 있었다. 으아! 갑자기 강렬한 통증이 느껴졌다. 무언가가 나를 찔렀다. 피를 흘리는 날 보며 수아가 웃기 시작했다. 수아, 너 맞아? 아니야, 이건 수아가 아니야.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가 풀려 무릎을 꿇었다. 나는 남아있는 힘을 쥐어짜며 고개를 들었다. 내 놈이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감히 내 비밀을 가지고서. 나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구미호는 이번에도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있었다. 허나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내게 필요한 모든 증거 자료를 찾았다는 것이다. 다음번에는 모든 게 달라져 있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테니. 유다이 양 만났네요. 자, 여기서 영상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